집안에 새는 구멍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는 보통 구멍 막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대박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멍 막는 일을 한 거죠. 저한테는 저를 훌륭하게 낳아주신 부모님, 전폭적으로 마음으로 지원해주신 부모님께는 노후 대책이 저한테는 숙제였고, 그 다음에 아직 싱글인 저희 누님이 계시거든요. 누나의 노후까지도 저는 책임을 주고 싶었어요. 근데 먼저는 부모님의 노후, 용돈, 생활비 이걸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처음에 결혼하기 직전에도 지금의 와이프한테 미안했던 이유가 우리 집 노후 대책 없어. 결혼하고서도 지원 못 받아. 오히려 용돈 드려야 돼. 그리고 병이라도 걸리시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돼. 라는 게 전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라는 사람을 믿고 결혼해준 와이프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감사드린 마음 하면서 부모님의 노후를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졌냐라고 하면 결론 누구한테는 작은 돈일 거예요. 5억 8천만 원이라는 아파트를 무대출로 일궈낸 다음에 그것을 연금, 주택연금으로 바꿨습니다.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185만 원 매달 나옵니다. 그게 제가 잘할 수 있는 특기 분야, 청약, 분양, 아파트 투자로 만들어 드렸어요. 처음 시작은 4천만 원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원 메탄동에 있는 3룸 빌라 1억 2천짜리 대출이 8천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4천만 원의 현금으로 부모님의 갭 투자, 청약, 분양권 매매를 한 4번, 5번 정도 돌리고 나서 3억 정도 되는 수원 인계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있거든요. 24평형. 그때 분양가가 3억. 돌리다 보니까 4천만 원이 어느새 3억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3억에 분양받았지만 값이 올라서 5억 8천까지 오르게 되었고 5억 8천의 감정을 받아서 그게 월 185만 원 매달 나온다.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특별히 크게 아프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 돈이 생활비로 계속 나온다는 점 굉장하죠. 이렇게 노후 대책까지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쌓이고 주변에 도와주고 강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전문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 집고노미 콘서트 아시죠? 네, 한국경제신문에서 콘서트 직접 나가서 연사의 활동을 매년 하고 있고 조선일보에도 나갑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서도 이제 이렇게 언론에서 신뢰하는 청약 전문가가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청약으로도 이렇게 수십억 자산가, 가족까지 먹여 살릴 수 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청약에 대해서 갖고 있는 착각들이 있어요. 물론 착각도 있고 팩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강조드릴 수 있는 실시간으로 검증되고 있는 내용은 절대 청약은 이런 편견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수가 높지 않아도 당첨이 됩니다. 주택이 많아도 당첨됩니다. 청약 운빨 아니고 전략을 잘 사용하면 같은 점수로도 당첨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사람들이 몰렸던 곳만 돈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되게 집단 지성동 강하지만 쏠림 현상 또 굉장히 커요. 그 쏠림 현상에서 아니오를 대표할 수 있고 거기서 돈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전략과 실력입니다. 청약에서 모든 것도 이 청약에서 보통 운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꿔 말하면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전략으로 승부해 왔다는 겁니다. 새 아파트는 항상 비싸다. 항상 비쌌죠.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매번 비쌌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신고가는 분양 그리고 인근 시세 계속 올라왔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오를 거지만 그 중에서도 선별하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청약도 사이클이 있다 생각하신다. 생각하지 않는다. 예, 청약도 사이클입니다. 좀 전문 용어를 써볼게요. 기축시장, 아파트 시장은 분양 시장에 선행을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아파트 시장이 잘 되는 거 보고 청약 시장을 따라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저는 바꿔서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저를 계속 만나게 되면 어떻게 바꿔 생각하는 역발상에 대해서 강조를 계속 할 겁니다. 신축 아파트 다 좋아하시죠? 예, 새 집인데 요즘 비쌉니다. 근데 새 집인데 좋고 싸고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더 딥한 내용은 저를 계속 만나게 되면 정보를 계속 던져드릴 거예요. 던져드리는데 못 받는 분 계시잖아요. 제가 찍어드립니다. 정말 찍어드려요. 청약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고 84A 찍으세요.
5구 C타입 찍으세요. 102타입 찍으세요. 그런데 예상 경쟁률 가점 이렇습니다. 제가 다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본격적이었는데 앞으로 지금 남은 시간도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준비한 라이브, 무료 라이브 목차는 총 3개입니다. 작년에도 가능했다. 5천만 원은 1억. 물론 10억 넣고 20억 벌 수도 있어요. 1억 넣고 2억 벌 수도 있고 5억 넣고 5억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네, 가성비 있다. 왜냐? 청약은 분양대금의 10%만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이라서 가능합니다. 소액 투자 가능하다. 그 다음 당첨률 200% 조작한다. 네, 제 경쟁률 맞추는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조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청약 기술이고 전략입니다. 그 다음 지금 청약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업데이트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요즘 청약은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지 당첨률 높일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챕터 1. 작년에도 가능했던 5천만 원으로 1억 벌기. 옛날이다 다 옛날 얘기라고 하죠. 물론 저도 2013년부터 청약 시장에 뛰어들어서 12년 전엔 더 좋았던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가능했다. 예, 볼게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청약을 합니다. 청약 공고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쵸? 이 지역에 청약한다, 입지 분석한다, 그 다음에 경쟁률 청약 분석한다. 돈 되는 곳을 선정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다음에 이 과정을 거쳐서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당첨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중간중간 하나하나 요소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돈 되는 곳을 선정 못했어요. 그리고 청약을 신청했어요. 망합니다. 당첨되고 울는 거죠. 정말로 하지 말라는데 청약을 했는데 당첨이 되고 나서 청약권 날리고 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는 알아서 다 하시고 계약금을 10% 넣었는데 그때부터 불안하신 거죠. 나 잘한 건 맞나요? 청약 잘한 건 맞나요? 아니면 계약금 잘 넣은 거 맞나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는 뭐냐? 앞에 거는 여러분들이 다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입에 떠 먹여 드릴 거고요. 청약을 신청한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씹어 먹는 건 여러분들. 딸깍. 아시죠? 딸깍. 청약홈에 들어가서 청약 신청하는 행위만 하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이 수익화 과정인데 역시 당첨되시면 개안이 됩니다. 그동안의 무주택자, 청약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첨이 되고 당첨 즉시 돈이 막 오른다, 피가 붙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시각이 완전 바뀌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청약의 장점이 뭘까? 네, 장점이 뭘까? 분양권의 장점이 뭘까? 많은 분들이 관가하고 계십니다. 취득세가 없어요. 그쵸? 이 당첨된 거를 입주하지 않는 이상은 취득세가 없습니다. 최근에 취득세 인하도 있는데 그거는 지방 얘기인 것이고 취득세가 최대 몇 %까지죠? 네, 13.4%까지 갑니다. 3주택, 2주택 이상이면 취득세가 더 많이 세지는데 분양권을 투자하다, 청약을 당첨되고 분양권 상대로 판다라고 하면 취득세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두 번째, 10% 금액, 레버리지죠. 10억짜리 아파트 1억만 있어도 삽니다. 5억짜리 아파트 5천만 원만 있어도 계약합니다. 내 집 마련 가능하고 투자도 가능하다. 심지어 5억짜리 아파트 5천만 원 내고 계약을 했는데 입주할 때는 분양가 또는 분양가 이상으로 대출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서울 여러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둔촌주공 아시죠? 둔촌주공 분양가 13억, 근데 시세 인정 23억. 네, 분양가보다 대출을 더 많이 해줍니다. 이제 어떡하죠? 나중에 걱정하면 되고 다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집이 없어야지 당첨되는 거 아니고 점수가 높아야 당첨되는 거 아닙니다. 일반 매매와 비교하다 보면 보통 10억짜리 아파트 살려면 얼마 필요하죠? 네, 최대 대출 나온다고 해도 70%, 7억 제외한 3억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분양권 청약 당첨됐다라고 하면 10억짜리 아파트 10%인 1억만 있어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굉장히 큰 차이에다가 레버리지 투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없어지면 어떡하죠?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 전 단계에서 이미 끝내놓고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청약은 두 가지의 방식으로 당첨이 됩니다. 하나는 추첨제, 하나는 가점제. 추첨제도 이렇게 생각하시죠? 순도 100% 운빨 아니냐? 운이 무조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가점제, 점수가 무조건 높아야 된다는 거 아니냐? 아니죠. 추첨제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방향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냐면 어떤 지역, 어떤 단지의 타입별, 면적별 경쟁률이 몇 대 몇 나올 겁니다 해서 경쟁률표를 드리게 되면
거기서 낮은 경쟁률 위주로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찍으시면 되면 굉장히 당첨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다음, 확률이 높인다는 얘기죠. 가점제, 이거는 대학 입시와 같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수능 3등급 또는 4등급이신 수험생들을 그냥 인서울 중에서도 상위 5% 10% 안쪽의 대학까지 보낼 수 있는 게 바로 가점제에서의 묘미입니다. 어떤 타입, 예를 들어서 34평에 A, B, C, D 타입이 있다. A 타입은 넣으면 떨어지는데 C 타입은 넣으면 당첨돼.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저와 오랫동안 만나게 되면 알려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여기서부터 더 재밌어지죠. 누가 돈 번 얘기가 재밌긴 한데 배가 아파요. 네, 배 아픈 거에서 끝나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끝입니다. 배 아픈 걸 뛰어넘고 리스펙하면서 나도 돼봐야지라고 생각을 돌리시는 게 그부터 시작이에요. 잘 보세요. 2022년 12월 달에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24평형을 분양했었는데 당시 분양가가 7억 8천만 원이었다. 계약금 10%만 내면 된다. 얼마? 7,800만 원 투자했다. 짠.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얼마가 올랐어요? 예, 3억이 올랐습니다. 다시 7,800만 원 투자해서 지금 2억 5천 3억이 오른 상태입니다. 광명에 관심 있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 넣었으면 100% 당첨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누구나 다 안 했죠.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청약을 하게 되고 나중에 당첨자 발표가 나오면 여기에서 보이는 표입니다. 해석을 해볼게요. 자, 59제곱, 24평이거든요. 237세대를 뽑는데 해당 지역은 광명에서 분양했다 보니까 광명 사람이 109명이 접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37명을 뽑아야 되는데 109명이 접수했어요. 얼마가? 빼면 미달이다. 세모가 마이너스 미달이라는 뜻이거든요. 128명이나 덜 지원했네. 그때 같은 날에 광명을 제외한 다른 지역이죠. 서울, 인천, 경기에서 청약한 사람이 95명이란 얘기예요. 그래도 미달났어요. 33명 미달. 그 다음날 기타 지역, 해당 지역 동시에 2순위까지 봅니다. 결국은 청약하면 당첨되는 시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케이, 당첨 확률을 끌어올리는 건데 이건 무관한 거 아니야? 처음부터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돈 된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저는 이미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블로그를 통해서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저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해드릴게요. 무료로. 그 다음에 타입까지 찍어드리는 거를 이제 케어해드릴게요. 당첨까지 보장할게요. 라고 해서 3명의 지원자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블러 처리된 분분 계시죠? 이분이 이제 3명 중에 1명이었고 나머지 2명 상담하신 분은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청약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당첨받아서 7,800만 원 넣고 3억이 확정 수익인 상태. 나머지 출연까지 했고 상담까지 받았지만 그 2명은 믿음이 부족했다. 무서웠다. 다 알려주는데도 본인이 확실히 못 가졌다. 알려주는데 못한 것 때문에 3억이 날라갔죠. 내가 이렇게 예측하고 맞추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데 이거 자신 있게 다 매번 모든 청약지마다 예측치를 내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 틀리면 욕먹거든요. 맞추면은 당연한 것이고. 제가 그 어려운 작업을 5년, 6년, 7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고 지금까지도 예측률이 뾰족하게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시예요. 2023년 4월달 예죠. 2년 전 얘기입니다. 광명이에요. 광명 왜 이렇게 많지? 이때는 광명을 많이 분양했고 그때가 틈새 청약이었습니다. 광명 자이더샵 포레나라고 광명 1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인데 39제곱 이거 뭐예요? 39제곱? 이거 뭐죠? 39평 아닙니다. 전용 면적 39제곱은 아파트 평형으로 바꿀 때는 17평. 여러분 17평 작잖아요? 17평 분양가 당시 4억 5,600만 원, 계약금 10%, 4,560만 원의 소액 투자입니다. 5천만 원이 안 되죠? 이게 얼마다? 8천에서 1억 갑니다. 즉 5천만 원 아니죠? 4,500 넣고 8천만 원, 4,500 넣고 1억 이미 붙은 상태입니다. 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 단지에 17평만 분양했을까요? 아니죠. 34평도 분양했습니다. 왼쪽에는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17평에 당첨되었어도 1억을 버는 상황이고요. 당시에 34평에 분양받아도 1억을 버는 상황입니다. 분양가는 어때요? 네. 17평은 5억이 안 됐고요. 34평은 10억이 넘었습니다. 즉 5천 넣고 1억 벌래, 1억 넣고 1억 벌래. 뭐가 더 가성비겠죠? 예, 17평이 찐 가성비 있다. 오를 것 알고 또는 여기서도 더 가성비 있는 소액 투자 개념이 뭘까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질문 하나 여러분 드릴게요. 안 팔릴 것 같다? 17평 1번. 팔릴 것 같다? 2번.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따 채팅창 볼 텐데 여러분들의 감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답은 나와 있죠. 보통의 17평 아파트는요, 이렇게 거실 하나, 방 하나 구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때는 됩니다. 그런데 광명다에서 팔아나 이 경우 지금 두 번째 예시를 든 경우는 방이 무려 2개였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뿐만 아니라 2인 가구, 신혼부부 좀 좁게 살면 아이 한 명까지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면적이었죠. 그래서 더 가성비가 높았다.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마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제가 알려줬습니다. 다 알려줬어요. 자, 블로그를 통해서 무려 하나, 둘, 세 개 비규제 지역 활용 팁, 초소형도 돈이 될까? 두 번째 블로그 글, 또 세 번째는 청약 분석까지 다 끝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의의 개념, 넓게 보고 좁게 보고 더 뾰족하게 보고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했던 사람은 소수다.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만나고 있고 저를 믿고 이제 강의도 있다가 신청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결국은 제가 모든 것은 다 알아요. 예, 돈이 될지 안 될지는 대부분 다 압니다. 예, 그것도 당첨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알아요. 여러분은 선택을 하냐 마냐 그것만 남아 있어요.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시 볼게요. 세 번째는 이거는 저의 예입니다. 사실 저희 가족, 저희 와이프가 당첨된 사례거든요. 2년 전 얘기죠. 인더건 퍼스비엘 49. 이거는 21평 정도 되거든요. 21평. 21평짜리가 약 5억 5천에 분양했고 34평이 약 10억대 후반 11억에 분양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통해서 돈 된다. 특히 34평보다 21평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상대적으로 싸다. 이 분석 기법은 나중에 강의에서 알려드릴 거긴 한데 결론이 중요하죠. 그러면 49AB, 즉 21평이 A타입이 있고 B타입이 있어요. 이거 되게 헷갈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질문 하나. 자, 49A가 1번입니다. 49B가 2번이고요. 둘 중 나는 1번 선택한다, 2번 선택한다. 한번 해보세요. 이따가 제가 채팅창 보고 어느 분들이 더 많을 건가 볼 텐데 여러분들의 보통의 생각은 뭐다? 1번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죠?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3베이, 4베이 이런 개념이 있고 마통풍의 개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딱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해가 쫙 들어요. 쫙 듭니다. 그게 거실도 들고 안방도 해가 들고 작은 방도 들면 이게 창문이 한쪽을 바라보고 있죠. 주로 동쪽이나 남동쪽. 그러면 한쪽 면이 전부 다 해를 다 보는 방향. 이게 3베이의 구조인데 이걸 더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을 역선택하는 부분이 B. 근데 이것도 선택이 지역마다 단지마다 갈릴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1번을 선택했다라는 분들은 즉 선호로 선택하셨다는 분들은 청약에서 100% 떨어집니다. 왜죠? 예, 인더건 퍼스비엘은 의왕에서 분양했거든요. 의왕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아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몰랐어요. 저는 누구나 네, 저와 제 와이프는 수원에 삽니다. 수원에 살아서 의왕에 청약을 하려면 어느 지역이다? 기타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넣으면 떨어집니다. 100% 떨어지고요. 그러면 B타입, B선호에 넣었다고 하면 52명을 뽑는데 의왕에서 24명 지원해서 무려 28명이 미달, 28명을 갖고 227명이 경쟁하는 겁니다. 이 숫자가 많아 보이세요? 적어 보이세요? 어떻게 보면 많은데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왜냐? 의왕 이외 지역이잖아요. 기타 지역은 서울 900만 도시, 경기, 인천 다 포함하면 2,500만 명이 경쟁 대상인데 그 중에서 227명만 지원했다는 겁니다. 여기 누가 있을까요? 네, 저 통장, 저희 아내 통장, 부모님 통장, 누나 통장, 일부 저의 수강생, 예, 저의 이 이론을 믿고 따라온 수강생 몇 명 해서 당첨이 되었죠. 예비 번호로 당첨이 돼서 실제 모델하우스에 예비 추천 받으라고 줄을 서는 장면과
그 안에서 순번을 대기하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직접 찍었어요. 자, 짠. 그 당시에 되게 쫄깃했는데 저도 여러 번 예비 당첨에 현장에 가봤지만 현장마다 조금씩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몇 동 몇 호 남았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나요? 49 B타입 자녀 세대 24개 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크기로 표시한 거고 각 동 호수가 어디가 남았다는 걸 동그라미로 표시했어요. 이걸 보고 나서 아, 제발 몇 층 이상 걸려라 이렇게 속으로 빌었던 기억이 나고요. 예비 순번 보이시나요? 네, 32번. 저희 아내 통장으로 수원 통장이 의왕에서 32번을 받고 100 몇 동의 4층을 당첨받아서 계약금 10% 5,220만 원이라는 것은 분양가가 5억 2,200만 원이라 라는 거죠. 얼마 벌었을까? 5,220 넣고 네, 8천만 원, 9천만 원 벌었습니다. 실제 작년 말에 이제 사정으로 팔았거든요. 실거래 8천만 원 찍어서 거래된 게 제 겁니다. 나중에 알아보실 분은 알아보셔도 돼요. 의왕 인덕원 퍼스빌에서 49 B타입 4층 8천만 원 높여서 판 동호수 어디지? 다 나옵니다. 인증 가능합니다. 다음 마지막 틈새 청약 또 한번 볼까요? 수억의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이걸로 욕 진짜 많이 먹었죠. 저는 돈이 된다고 봤는데 저 혼자만 돈이 된다고 외쳤나봐요. 무조건 완판된다라고 확언을 했었고 지금 많이들 후회하시고 또는 청약하고 계약하고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인생에서 최고 업적이다라고 자화자찬하고 계실 겁니다. 이때 초소형 관점이잖아요. 이게 17평짜리가 7억이었고요. 21평짜리가 8억대 후반이었어요. 이게 다 얼마가 됐다? 네, 더블 났습니다. 더블. 네, 더블 쳤습니다. 둔촌주공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진짜 이제 한두 시간 이상 필요한데 당첨자가 엄청나게 배출되었고 되게 그때는 아실 거예요. 의심이 많았고 뭐 비싸다는 인식도 있었고 사람들이 그거 왜 하냐 바보냐 이거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실상은 지금 2배 올랐는데요. 그렇죠? 13억에 분양했던 게 지금 25억, 26억 합니다. 다 가능했던 시기가 매번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께 지금 아주 일부 예시만 들었어요. 언급했던 게 한 3개, 4개 정도죠. 그 외에도 지난 1년, 2년 동안에 더 많은 사례가 많았다. 이것은 저를 계속 보시고 제가 투자에 대한 관점, 청약과 분양권을 분석하는 이론, 비법 이런 것들은 다 알려드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보신다면. 가장 최근에 보너스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뭐 짐바 땡땡의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열흘 전이죠. 오늘이 3월 25일이고요. 3월 15일 토요일에 저한테 톡을 주셨습니다. 쌤, 이문 아이파크자의 20타입 P5천 정도의 거래가 된대요. 얼마였을까? 20제곱은 몇 평인지 아세요? 네, 7평, 8평 오른쪽 완전 원룸형입니다. 거실 겸 침실 하나, 방 하나에다가 주방과 욕실이 있어요. 분양가 얼마였죠? 네, 3억. 3억이면 10% 계약금 3천. 3천 넣고 5천은 번 사례. 계속 있었다니까요. 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을 뿐 저는 계속 알려드렸고 지금부터라도 저를 알고 지내시면 5년, 10년 계속 보시게 될 거거든요. 전 이 시장을 떠나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저를 계속 볼 수 있는 것은 인사이트 머니랩 이렇게 빡센 무료 라이브 이럴 줄 몰랐다. 나도 내 것을 다 오픈할 줄 몰랐다. 여기서밖에 만나보지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저한테 청약을 배우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는데 굉장히 풍성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청약 경쟁률을 대충 때려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못해도 제가 다 해낼 거긴 한데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원페렐라 나도 한번 예측해 볼까? 제가 예측한 치 한번 이거는 제 자랑이에요. 예상 노란색 실제 오른쪽 빨간색 예상 왼쪽 이거는 진짜 소름입니다. 청약자 수를 맞춰요. 보세요. 59 A타입에 예상 9,900명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이거는 총장 개수를 맞춘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10,000명 정도. 이런 것도 보시면 84 D타입 보세요. 전 1,440명을 예측했고 실제로는 1,385명. 배우고 싶지 않나요? 이런 거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당첨되신 분들 제가 예상 경쟁률표를 드리고 이거대로 선택하셔라 라고 하신 분들이 무려 20명이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당첨자 7명, 예비 13명 포함해서 20명 인증. 자, 다음 성남에서도 분양했던 아파트입니다.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이라고 있는데
몇 명이 당첨됐죠? 네, 15명 당첨됐습니다. 사실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되는 사람만 되는 장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더 당첨 가능성 높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성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보세요. 제가 운영하는 이제 카페에 올린 후기입니다. 당첨 후기예요. 처음에는 다른 아파트에서 예비 당첨 앞번호에서 끊겼는데 성남에서 청약을 하셨을 때 성남분이거든요. 왼쪽에 이 중간에 있는 표 보이시나요? 분홍색 표. 이게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분양세대 공급 경쟁률 타입별을 제가 직접 뽑아서 직접 만든 거예요. 이거를 제공했어요. 제공해서 어디에 청약을 하셨냐? 보세요. 오른쪽에 이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실제 경쟁률이거든요. 이게 없다고 생각하시고 왼쪽 표만 보셨을 때 경쟁률 가장 낮은 게 뭐죠? 네. 1인 가구에다가 가점이 낮았어요. 5구 C타입 4대1을 예상한 5구 C타입에 청약해서 당첨. 실제 까보니까 오픈해보니까 실제 경쟁률도 5구 C타입이 가장 낮았었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당첨된 거예요. 이거 하나만. 다른 거 다 모르셔도 되고 표 하나만 보고 잘 찍어내도 당첨. 이게 우리나라에서 청약 전문가들 아무도 못하는 저만 갖고 있는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져가시는 거예요. 또 다른 케이스 볼까요? 이분은 결론 부부가 당첨되셨습니다. 배우자? 세대연도 청약 가능하다고? 네, 가능한 지역이 이제 대부분이 되었죠. 여러분들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청약시장을 관심 가졌다가 업데이트만 조금 늦어도 이렇게 다른 분들보다 뒤처집니다. 그걸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도 저의 의무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혜택이에요. 평생 무주택에 청약에 청도 몰랐던 부부가 보세요. 이번에는 예상 경률표가 제가 오른쪽에 해놨는데 원래는 어디 하실라 그랬죠? 네, B와 D타입, B와 D타입. 근데 이 표를 보시고 수정했습니다. B와 C타입으로. B타입은 잘 하셨죠? 네, D타입을 넣으셨다면 어때요? D. D는 저는 9.5대 1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11대 1이 나오면서 점수는 59점이 커트라인이에요. 그 이상 점수여야지 당첨인데 D에서 어디로 바꿨다고요? 네, C로. 네, 5대 1짜리로 바꾸셨죠. 뭘 보시고 저만이 드릴 수 있는 무기, 이 청약 경쟁률표를 보시고 바꿔서 결국 떨어질 것을 한 개만 당첨될 것을 2개 당첨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해링턴 스퀘어 16층과 31층 부부 2개가 당첨되었어요. 이거 얼마 올랐을까요? 팔 수 있는 시기가 1년 후입니다. 작년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여름쯤에 이제 풀리거든요. 전매 제한, 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시기가 해제가 됩니다. 그때는 아마 P1억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2개잖아요. 2억. 너무 좋죠. 만약에 신혼부부다. 1억 빼차고 하나는 팔고 하나는 내가 돈 보태가지고 신혼집 업그레이드하고. 예, 너무 좋죠. 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실제 당첨이 되었다고 인증, 카페 당첨 후기도 남겨주셨었습니다. 네, 잘된 케이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제 오랫동안 저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수년 동안 이런 신들린 찍기의 컨텐츠를 가지고 블로그하고 카페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과거부터 해왔고 앞으로도 해올 작업이다라는 거 되게 많죠. 그래서 당첨되신 분들이 이제 명절만 되면 저한테 소고기도 보내시고 케이크도 보내시고 뭐도 보내시고 상품도 너무 감사한 분들. 근데 이분들이 이제 5천만 원 1억도 벌고 2억도 벌고 수억 벌고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료 강의라서 무료 라이브 강의 너무나 이제 바람 많이 불고 이제 환절기 이제 퇴근하시고 힘든 시간에 오셨으니까 무료 강의 참여하시는 분들께 얻어가시라고 드리는 보너스 타임입니다. 몇 가지 제가 강조할 거예요. 총 3가지를 강조할 건데 몰라서 놓치는 청약 상식입니다. 사실 상식인데 제도죠, 제도.